그중 젊은 중국인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제 관자놀이에 겨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소하고 기묘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404호마녀 카플라입니다. 요즘 제 양쪽 어깨와 팔꿈치, 손목이 자꾸 빠져서 교정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양치질도 힘들 정도로 한 달 이상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몸의 순환이 좋지 않아서 지금 얼굴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팔과 손목이 빠져서 고생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험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몸이 이렇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연속적으로 강도를 4차례나 만나면서 그중 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때 몸에 받은 충격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가 든 탓인지 어깨와 팔꿈치까지 같이 빠져서 전부 다 더 고통을 받고 치료받는데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적어도 3, 4개월은 더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 카플라가 말씀드릴 경험담은 미국에서 4차례 강도를 만난 것에 관한 건데요. 그 중에는 돈을 노리고 온 진짜 강도들도 있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침입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귀신을 만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만 귀신을 만난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경험이었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해제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여행도 오시고 유학이나 사업차 오시게 될 텐데요. 제 경험담을 들어보시고 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카플라가 만난 미국의 4가지 강도 유형 중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서 2, 3년간의 길다면 길고 짧은 기간 동안 총 4번의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강도를 만나는 날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을 겪게 되는 당일 아침 전 정말 회개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4번의 강도를 만난 것보다 이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엄청난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리기간도 아니었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켓으로 쏟아붓듯이 엄청난 양의 하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무속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젊은 여자 무속인이 악마의 수작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시는 몸신의 보호 때문인지 소녀 몸에 깃들어 있는 악마를 내쫓는 굿을 하던 도중 엄청난 하혈을 하게 되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하혈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하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을 겪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를 불러서 좀 더럽지만 이게 피가 맞는지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그 룸메이트는 너무 놀라서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하혈 전에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하는 그 어떤 징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엄청난 양의 하혈을 딱 한 번 하고 난 뒤 그 뒤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모든 것이 깨끗하게 멈췄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의 하혈을 했으면 어지러울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미도 없었고요. 거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혈을 겪고 난 뒤 꺼림칙한 마음 때문에 출근을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누구라도 그렇게 괴이한 일을 겪는다면 꺼림칙할 텐데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을 믿고 출근을 안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날 제가 강도를 만나 끔찍한 경험을 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제가 강도를 만나고 난 뒤에야 저는 내 몸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 걸 미리 알려줬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앞선 영상 중 임사체험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위급한 상황에서는 항상 그 전에 어떤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었거든요. 좀 전에 하열 이야기처럼 이상한 징조들이랄까 꿈에서 알려주기도 하고 귀신이 나와서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 그날 강도를 만나기 전에 제 몸이 경고를 해준 거였죠. 그런데 그걸 싹 무시했더니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여담이지만 사람의 잠재의식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면 그날은 일정을 바꾸시든지 해서 꼭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땐 미신이라고 저처럼 무시를 하시면 아주 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침부터 회개한 일을 겪었지만 저는 제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대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일이 바빴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어서 잘 되고 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그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 전 그게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그날 전 총칼로 완전 무장을 한 정말 무시한 강도들을 만났거든요. 그때가 아마 2012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회사 거래처인 인테리어 소품 쇼룸에 물품 구매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 와중에 젊은 아시아계 남자 둘이 처음엔 손님인 척 가장을 하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국인처럼 보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베트남이나 타이 같은 동남아시아계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가게는 보통 일반 소매 손님을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가게 직원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손님이 많이 오나요? 하고 가볍게 직원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중 젊은 중국인 남자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제 관자놀이에 겨눴습니다. 굉장히 작은 총이었는데 전 혹시 장난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레이디용 권총은 아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모험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간에 동남아계 남자 역시 가게 직원에게 총을 겨눠서 그 가게 직원과 저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부동 자세로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강도들은 우리들을 한 곳에 두지 않고 서로 떨어진 곳에 격리를 해서 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직원과 저는 서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죠. 도매로 쇼룸을 하는 곳이다 보니 굉장히 넓었고 안쪽에는 창고나 사무실 같이 폐쇄된 공간도 있었어요. 특히 그 젊은 중국인 남자는 정말 눈에서 살기가 번득거릴 정도로 안광을 폭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반항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순순히 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케이블 타이로 제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앉아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마치 도살 직전에 가축이 묶여있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과 여권, 돈이 어디 있냐고 물어오더군요. 일단 돈은 현찰로 가져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장소를 순순히 알려주었죠. 하지만 신분증은 뺏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매장 문을 잠그고 매장에 있는 오디오의 음악을 있는 대로 볼륨을 키워서 안에서 나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신고 있던 양말을 벗겨서 제 입을 틀어막고 자신이 질문을 할 때만 양말을 꺼내더군요. 그때 제가 캐시로 가져간 돈이 10,000불 정도였어요.
이들은 그 돈을 다 가져가고 나서도 무섭게 위협을 하며 다른 돈은 또 어디에 있냐고 추궁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도들이 질문을 해도 마치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인 척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척만 했어요. 일부러 눈을 감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범인들 얼굴을 안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얼굴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증거인멸을 위해서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인 강도는 굉장히 흥분 상태로 중간에 엄청나게 큰 사시미 칼을 가지고 와서 제 눈을 뜨게 하고 바로 눈동자 앞에 칼끝을 갖다 대고 눈을 도려내겠다며 제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돈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공포의 시간은 장장 2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손발이 결박당한 채 입도 틀어막힌 채 온갖 협박을 당하며 견뎌야 했죠. 그 뒤에 그들은 더 이상 뭔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최신형 휴대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챙겨서 도주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10분도 정말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나 그런 상태로 있었으니 제게는 정말 20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도가 사시미 칼로 제 누나를 도려내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었는데 한참이 지난 뒤에도 FBI 언더커버가 수사를 위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수배 중인 범인 5명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더군요. 혹시 그들 중에 그 2인조 강도가 있냐고요. 하지만 그가 가져온 사진 중에는 그 범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몇 달이나 잡히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전 혹시 그들이 우리 집을 알아내서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완전 전문 갱단 소속이라 우리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6개월 정도 뒤에 그들은 정말로 FBI에게 체포가 되었는데요. 그들은 갱단 소속의 전문 강도들이었고 제가 그 일을 당한 날만 해도 주위 가게를 8군데 정도 침입해서 강도짓을 하고 그중 한 가게의 20대 여성 직원한테는 돈을 더 내놓으라며 눕혀놓고 인정사정 없이 발로 차며 폭행을 해서 갈비뼈 7군데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이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게에서만 현금 8,000불을 이미 뺏은 상태였는데도 그게 성이 차지 않았던가 봐요. 그런 걸 보면 전 고초를 겪고 돈을 뺏기기는 했지만 부상은 없었으니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누군가 총으로 관자놀이를 겨누면 그렇게 표적이 되었던 사람은 3년간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말이 맞기라도 한 듯 전 그 첫 번째 강도를 만난 이후 2년 동안 3명의 강도를 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강도와의 만남부터 너무 강렬했는데요. 제가 이야기 도중에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그 직원은 약간 고문 비슷한 것을 겪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아직도 제게는 다른 3팀의 강도의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도 이야기가 좀 길기도 하고 제가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3팀의 강도 이야기를 더 해나갈까 합니다. 그 3팀의 강도 중 마지막 강도는 첫 번째 전문 강도들보다도 훨씬 무서웠고 제게 씻을 수 없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겨주었는데요. 제 경험담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서 다음 강도 얘기들도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404마녀 카플라였습니다.